자, 관리얘기 제6주차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강에서 원가 추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 원가 추정과 원가 함수 그리고 원가 행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변동원가, 고정원가 많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 원가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죠?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가 추정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산업공학적인 방법, 예를 들면 텔레 시간 연구나 동작 연구 등을 활용한 그런 산업공학적인 방법, 그리고 회계 전문가, 그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회계 파트의 직원들이 숙련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경험치로 계정항목을 분류하는 계정항목 분류법 그리고 고저점법과 산포도법 등의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 그리고 학습 곡선, 러닝 이펙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꼭 이쪽 부분 아니더라도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지만 사회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일상생활 용어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리포트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2강은 교재 57페이지 제4절 원가와 제품 가격 결정. 우리가 앞에서 원가 추정을 얘기를 했는데, 원가 추정이 왜 필요하죠? 예, 원가 추정은 역사적 원가 또는 발생된 원가가 아니고 미래에 아직은 발생되지 않은 원가, 그죠? 미래 원가 또는 예정 원가를 활용해서 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이러한 원가제 57페이지, 자, 제품 가격 결정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왜 아주 기본적인 요소일까요? 기업 경영의 첫 번째 경영 목표는 바로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량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생산량은 원가 요소의 구입이나 거기에 따른 자금 조달, 그리고 인력 고용 등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준다. 가격은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만약에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은 경영이 힘들어지죠. 시간이 문제지 그 기업은 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은 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가지고 1년 단위로 각 회계 연도별로 목표 수익과 목표 원가,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따라서 가격 결정의 문제는 경영자가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기업의 가격 정책에 따라서 특정 제품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최종적으로 가격 정책, 프라이스 폴리시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침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변수도 많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원가가 원유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들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도 정하고 그러한 내부적인 결정 방식을 말합니다. 경영자는 이익 극대화, 또 목표이익의 달성 또는 시장 점유율 증가 등의 전반적인 경영 목적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수립합니다. 가격 결정, price decision. 기업의 가격 정책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가격 수준을 정하는 것을 가격 결정, pricing decision이랍니다. 경영자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유지되면서도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가격 결정은 또한 공급자인 기업과 소유자인 고객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보다 투입된 원가나 비용보다는 판매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지만이 이익이 발생되겠죠. 또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고객이 누리는 베네핏, 효용이나 가치가 높아야지만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그 제품을 구매하고 반복 구매까지 할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자, 제품 가격의 결정의 의의가 무엇이냐? 가격이란 것은 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다. 판매량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서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이 판매하면 할수록 고정 원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 원가만 추가하면 생산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대량 판매 효과로서 규모의 경제 효과. 그래서 생산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렇다고 또 무조건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범위란 걸 또 감안해야 됩니다. 그죠? 관련 범위.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가격이다. 제품의 가격이다. 이 가격 결정 문제는 경영자가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의 하나이다. 기업의 첫 번째 목표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 정책, pricing policies,는 제품과 가격의 가격 결정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결정을 위한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침이다.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도 결정 방식이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 내려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가격 결정뿐만이 아니고 또 가격 결정하는데도 고려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 보고 스와트 분석 해보라 그랬죠.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도 어떤 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자가 우리하고 비슷한 제품을,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우리보다 판매 가격을 싸게 시중에 판매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경쟁자 가격에 맞춰 가야 될까? 더 낮춰야 될까?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될까? 아주 그런 포괄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정책은 이익의 극대화, 목표이익의 달성, 시장 점유율, 시장 세우의 증가 등의 목적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가격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해서 그 가격은 유지가 될까요? 유지를 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국경 없는 무한 경제 시대를 하잖아요. 그죠?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항상 이 발생되는 정보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즉각 바로바로 소화를 해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다음 가격 결정, pricing decision. 가격 정책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특정 제품의 구체적인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가격 결정, price decision이랍니다.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익성 확보를 하기 위한 가능한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 무조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비싼 가격을 결정했다?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너무 싸게 팔아도 또 이익이 안 남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자인 기업과 소유자인 고객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 그림을 보면요. 기업과 고객에 대한 가격의 역할입니다. 자,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 이 원가에는 사실은 제품의 원가 외에 판매비나 관리비 같은, 그죠? 비제조 분야의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죠? 광고비도 포함되고, 이 제품을 생산해내고 판매하는 과정까지의 원가가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낮아야지만이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는 고객이 누리는 가치, 효용, 베네핏이 더 커야지만이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에 대한 가격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문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 그리고 개별 기업의 시장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서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불안정 경쟁시장에서 가격 결정 문제는 개별 기업의 가격 차별화를 통한 제품의 판매 가격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 가격 결정은 개별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된다. 그리고 불안정 경쟁시장에서의 신제품의 출시라든지 새로운 시장, 신시장에 침투를 하겠다든지 이럴 때는 가격 문제는 시장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이 가격 전략이 있잖아. 여러분들 마케팅 믹스 보면은 프라이스 전략이죠. 마케팅 믹스 전략, 포피 전략이라고 많이 하지, 그죠? 그 중에 하나가 프라이스 가격 전략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마케팅 믹스 또는 마케팅 포피가 뭐죠? 프로덕션 제품,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방법,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포지셔닝. 그런 식으로, 그죠? 참고로만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 페이지는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교재는 없지만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첫 번째, 커스터머, 고객 입장. 제품과 서비스의 소유자로서 가격과 본인이 누리는 혜택, 베니핏을 비교해가지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A라는 제품은 A라는 회사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죠. 지금은 세계화 시대,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떤 그런 나오는 상품이나 제품을 비교해보고 얼마든지 그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산업화 시대에는 그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생산자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 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거 반대죠. 모든 힘은 바로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생산자 중심의 시대였다 그러면 지금 세계화 정보화 시대는 소비자가 왕인 그런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쟁자, 우리하고 비슷한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의 경쟁 기업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면 확실하게 경쟁 우위에 확보할 수 있겠죠.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낮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경쟁 기업의 기술 수준 또는 퀄리티,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의 규모, 공장의 규모가 왜 나와요? 예, 규모의 경제 효과. 그다음에 가격 정책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원가 분석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시장은 매일 변하니까 매일매일 수시로 변하니까 필요하다. 다음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바로 원가 코스트 부분입니다. 기업의 내부적인 가격 결정 요인으로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결정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코스트, 원가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원가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 기본 전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품의 단위당 변동 원가, 가격의 한선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단위당 전부 원가의 원가 가산 항목을 합한 금액, 이것은 가격의 상한선이다. 다음에 가격 범위 내에서 생산 능력, 다음에 고객, 경쟁 업체,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품의 단위당 변동 원가, 이것이 가격의 한선이다. 여러분 무슨 말로 들립니까? 자, 사출기 한 대로 1년에 10,000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사출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0개 생산할 수 있지만 5,000개를 생산하나 8,000개를 생산하나 4,000개를 생산하나 똑같죠. 고정비는. 그러면은 변동원가, 다시 쉽게 말하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원가 이런 것들만 투입하면은 고정비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죠? 있는 거니까 가격에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변동원가, 고정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원가에서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제품 가격 결정의 유형입니다. 이게 영향 요인이 아니고
시장 경쟁 상황에 따른 가격 결정 유형은 완전 경쟁 시장이냐 불안전 경쟁 시장에 따라서 그죠? 다르다. 개별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는 가격 수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틈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기업은 가격 설정자, 프라이스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범위에 따른 가격 결정 유형은 단기적인 가격 결정 그리고 장기적인 가격 결정. 단기적인 가격 결정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생산 능력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 캐파가 꽉 차 있습니다. 사출이 한 대밖에 없어요. 1년에 10,000개밖에 생산을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어떤 가격의 결정에 특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유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단기적 가격 결정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생산 설비를 금방 사가지고 금방 생산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떤 가격 결정에 단기적인 가격 결정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가격 결정을 고려할 적에는 우리가 사출기 한 대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시장의 규모가 점점 확장될 것 같다 라고 하면 한 5,000개만 추가 주문이 들어와도 사출기라는 기계장치를 하나 미리 설치해서 생산 캐파를 키우고 갈 수 있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한 대 단위 사출기라는 기계장치를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한 고정 원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것도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생산 설비의 추가적인 도입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가격 결정에 여러 가지 여유가 많다. 그죠? 고정 원가를 가격 결정에 대한 관련 원가에 포함한다. 관련 원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됐다. 그죠? 관련 원가 사출기 한 대로 생산할 수 있는 총 캐파빌리티는 1년에 연간 만 개, 초과되면 한 대 더 설치하는데 최고 경쟁자는 한 대 더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충분히 다양한 내외부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요인이 바로 원가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 교재 59페이지 원가 정보를 이용한 제품 가격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먼저 좀 살펴보고 PPT 파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원가 정보를 이용한 제품 가격 결정. 경제학적으로는 기업이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가격은 총 수익과 총 원가의 차이를 극대화하거나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경제학적으로 한계 수익은 제품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을 말한다. 한계 비용은 또는 한계 원가는 추가적으로 제품 하나를 더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 뭐 같아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보라 그러면 바로 변동원가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재료만 그리고 사람만 더 추가하면 고정원가는 그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변동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학적인 그런 가격 결정 모형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가격 결정에 일반적인 체계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가격 결정 모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제품의 수익과 원가 함수를 정확하게 도출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함수를 모든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적용할 수도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경제적 가격 결정 모형의 체계를 활용은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원가 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제품의 가격 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원가 정보를 이용한 제품 가격 결정은 기준원가를 먼저 설정하고 기준원가의 일정한 이익에 해당되는 가산치를 더해서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 가산치는 기준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원가 항목과 판매 관리비의 적정 이익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기준원가에 대한 가산율로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기준원가에 대한 가산치의 비율을 이익가산율, 그죠? 메이크업 레티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익 가산율의 계산에는 통상적인 의미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존 기준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원가 항목도 고려된다는 점을 특히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가 정보를 이용한 제품 가격 결정은 아주 현실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원가 정보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다. 가격 결정 문제 해결하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방법이다. 자, 이때 가격 결정은 기준 원가를 설정한다. 자, 기준 원가를 설정한다. 기준 원가의 일정한 이익에 해당되는 가산치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요 다음 페이지에서 기준 원가가 뭔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준 원가를 설정한다는 거, 그리고 기준 원가의 일정한 이익에 해당되는 가산치를 포함한다. 그럼 가산치가 뭐냐? 가산치는 기준 원가 이외에 원가 항목과 판매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 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 이건 주로 어디에 있다? 판매 관리비는 포괄 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비제조 원가. 원가 항목은 제조 원가. 그죠? 및 적정 이익을 합한 금액을 가산치라고 한다라고 했고, 이익 가산율, 메카브리티오가 뭐냐? 기준원가에 대한 가산치 비율을 이익 가산율이라 하는데, 요 이익 가산율은 기준원가 분에 기준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가산 항목, 그죠? 판매비나 관리비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품 단위당, 한 개당 목표 판매 가격은 요 기준원가 플러스 기준원가의 이익가산율. 예를 들어서 기준원가가 100원이고 이익가산율이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A 제품의 이익가산율은 30%라 라고 우리가 정했으면 기준원가 100원 플러스 100원 곱하기 30%니까 30원이죠. 따라서 기준원가 100원 플러스 30원 하니까 우리 제품은 한 개당 목표 판매 가격은 130원이다 라고 결정한다는 거죠. 다음에 원가 가산 가격 결정 방법. Cost plus pricing이라고 해요. Cost plus pricing. 원가 정보를 이용한 제품 가격 결정 방법인데 이때 기준원가의 범위는 변동 원가 적합법, 전부 원가 적합법, 총원가.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기준원가를 얘기했는데 원가 정보를 위한 제품 가격 결정에는 먼저 기준원가를 설정하고 기준원가의 일정한 이익에 해당되는 가산치를 더해서 제품 가격을 결정한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죠? 원가 체계와 원가 가산 가격 결정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준원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변동제조원가, 변동제조원가에 해당되는 변동제조원가가 뭐죠?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정하게 늘어나는 그런 원가를 변동제조원가라고 그러죠. 직접 재료원가, 제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더 투입되는 제품 한 개 만들 때, 마카펜 하나 만들 때 플라스틱 원재료 100g이 들어가면 10개 만들면 1000g이 들어가죠. 이런 직접 재료 원가. 또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생산직 근로자 더 필요하죠. 거기 투입되는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중에서 고정이 아닌 변동 간접 제조 원가. 이런 변동 제조 원가에다가 변동 판매 관리비를 플러스한 것이 바로 기준 원가입니다. 그리고 전부 원가라는 것은 전부원가도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만은 요 그림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요 전부원가는 기준원가에 해당되는 거 플러스 고정 제조 간접원가를 플러스한 것이 바로 전부원가다. 그리고 총원가란 것은 요 전부원가에다가 변동 판매 관리비 플러스 고정 판매 관리비를 플러스한 것이 총원가고, 그죠? 총원가는 총원가에다가 우리 기업의 목표 이익을 플러스 하면은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가격, 목표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원가 정보를 이용한 제품 가격 결정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변동 원가 접근법입니다. 변동 원가 접근법. 이것은 다른 말로 공헌 이익 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번 6주차 리포트에 공헌 이익이 뭔가 꼭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포트로 정리하면 해야 됩니다. 자, 교재 60페이지 보면 변동 원가 접근법, 다른 말로는 공헌 이익 접근법이라 할 수도 있다.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하고 변동 원가를 기준 원가로 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 변동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가격 원가 및 변동 판매 관리비로 구성됩니다. 앞에서 봤다 그죠? 따라서 기준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가산 항목은 고정 원가인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고정 판매 관리비 및 목표 이익이다. 그리고 이때 이익 가산율은 우리 공식이 나와 있다 그죠? 한번 볼까요 먼저? 자, 변동원가 점검법은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한다. 다음, 변동원가를 기준원가로 합니다. 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변동원가 점검법이라 하는데, 변동원가에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 및 변동 판매 관리비, 그리고 가산 항목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와 고정 판매 관리비 플러스 기업의 목표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변동원가 점검법에 의한 이익 가산율은 변동원가 분의 고정 제조 간접원가, 다음에 고정 판매 관리비, 다음에 기업의 목표 이익을 갖다가 변동원가로 나누게 되면 이익 가산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접근법을 활용해서 제품의 한 개당 목표 판매 가격은 단위당 변동원가 플러스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이익 가산율. 만약에 이것이 40%다 그러면은 40%라 그러면 단위당 변동원가가 1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의 40%니까 40원 하게 되면 140원이 제품 단위당 목표 판매 가격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61페이지 보면요. 이 전부 원가 적업법이 있는데 그 위에 잠깐 보면은 그 위에 한 서너 절 위에 보면은요. 경영자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하는 변동원가와 일정한 고정원가의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원가 조업도 이익관계를 파악하거나 특별 주문의 수락 여부와 같은 특별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변동원가 적업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 특별 주문, 수락 여부, 거기에 따른 특별 의사 결정이 뭔가 하면은 우리 A라는 거래처에서 매월 한 5,000개 정도씩 우리의 제품을 구매해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번 다음 달에는 한 10,000개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겠다. 대신 조건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매하던 양의 2배를 우리가 구매할 테니까 너희들이 판매하는 가격을 한 10%만 깎아서 90%로 해서 납품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최종 의사결정자는 그 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니까. 그리고 원가 정보를 쫙 봅니다. 나중에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ERP 시스템을 한번 소개할게요.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모든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CEO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경영정보 시스템이 있고, 경영정보 시스템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 바로 ERP 시스템입니다. 그걸 잠깐 소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경영정보 시스템에 관한 거라든지 또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분별, 조직 구성이라든지 또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5,000개씩 만원에 판매하면 5천만 원인데 2만 개를 판매할 수 있는데 10% 할인해달라 그러니까 9천만 원 해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2만 개를 9천만 원에 팔아도 우리 기업에 이익이 남는가 안 남는가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그럴 때는 바로 변동원가 접근법을 활용해서 가격 결정을 하고 최종적인 특별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활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동원가 접근법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은 고정원가를 원가 가산 항목에 포함합니다. 고정 제조 간접원가, 고정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고정원가 배부의 임시성에 따른 가격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을 회시할 수 있는 높은 이익 가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고 가격과 원가 간의 관계 파악에 대한 장점이 있고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특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변동원가 적업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엮어서 다른 거 하고.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61페이지 전부 원가 점검법. 자, 전부 원가 점검법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전부 원가가 뭔가 살펴봤다 그죠? 그림 2-15에서 전부 원가를 기준 원가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전부 원가 점검법이라고 하는데
전부 원가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와 고정 제조 간접원가의 합계이므로 기준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은 변동 판매 관리비와 고정 판매 관리비 및 기업의 목표 이익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가를 일단은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구분하고 전부 원가를 기준원가로 해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전부 원가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 전부 원가에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다 포함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원가 가산 항목에는 변동 판매 관리비와 고정 판매 관리비 그리고 기업의 목표 이익을 가산한다. 따라서 전부 원가 접근법에 의한 이 가산율은 변동 판매 관리비, 그죠? 다음에 고정 판매 관리비, 그리고 기업의 목표이익 나누기 전부 원가 하게 되면 이 가산율이 나옵니다. 몇 퍼센트. 그래서 이 방법을 썼을 때 이때 제품의 한 개당 목표 판매 가격은 단위당 전부 원가 플러스 단위당 전부 원가의 이익 가산율 이것이 만약에 35%다. 그러면 단위당 전부 원가가 100원이고 이익 가산율이 35%다. 그러면 100 곱하기 35%니까 135원이 이때 이런 전부 원가 접근법을 활용했을 때 제품 한 개당 목표 판매 가격은 135원이다 라고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부 원가 접근법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비제조 원가를 원가 가산 항목에 포함한다. 비제조 원가는 사실 여러 제품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원가 가산 항목에 포함한다. 다음에 원가 회계 시스템의 정보에 의해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제가 혹시 그 ERP 시스템이라든지 경영정보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으면 아주 쉽게 이러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최고 경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거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부 원가 접근법의 특성의 논리적인 근거는 가격은 장기적인 원가 보상과 특정 이윤의 제공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한때는 조금 더 많이 받고 조금 더 덜 받을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원가 보상은 돼야 되고 원가만보다는 비싸야 되고 또 이익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고 적정 이윤의 제공 수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좀 금이 큰 경우에는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업도의 변화, 단위당 고정 원가의 변동이 되지 그죠?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단위당 고정 원가의 비율은 떨어지니까 그죠? 변동이 된다에 따른 가격 설정 기준 변동이 단점이 있다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참고로 이런 거는 이런 법이 있고 이런 거구나 하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영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런 공식은 저절로 머리 싹싹 들어와질 수가 있을 텐데 뭐 제가 아주 그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총원가법 교재 20페이지 보면 교재 62페이지 보면 총원가법이 있습니다. 그죠? 총원가 접근법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 총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로 구성되는 전부 원가에다가 변동 판매 관리비와 고정 판매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따라서 총원가 접근법에서는 이 가산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준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으로 목표 이익만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총원가를 기준으로 총원가가 뭔가는 우리가 교재에 한번 보세요. 교재 60페이지 그림 2-15 보면 총원가 나와 있죠. 총원가에는 이미 고정 판매 관리비, 변동 판매 관리비 그리고 전부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여기서 플러스 기업의 목표액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목표 판매 가격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 총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짜는 방법이기 때문에 총원가는 것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 고정 판매 관리비 여기 투입되는 모든 제조 원가와 판매나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 변동 판매 관리비나 고정 판매 관리비를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이 목표하는 목표 이익을
플러스한 것이 총원가이고 그 총원가를 활용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총원가 점검법이다. 그래서 총원가에서 이것은 기업의 목표이익만 플러스하면 된다. 이때 원가 가산율은 총원가에다가 목표 이익률. 우리 총원가가 100이다 라고 하면 우리 목표 이익은 이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제조원가도 다 들어갔고 판매비나 관리비도 다 들어갔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만 한다 하더라도 웬만한 기업들은 좀 괜찮을 수 있다. 그죠? 아이템에 따라서 또 경쟁 유무에 따라서 차이 있겠지만 20%가 만약에 우리가 이후로 남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뭐 법인세라든지 세금 내고 한 15% 남고 그 중에 1%는 주주들에게 배당해주고 나머지는 기업에 유보시키고 그죠?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의 제품 한 개당 목표 판매 가격은 단위당 총원가 플러스 단위당 총원가의 우리 기업의 목표 이익인 이익가산율 하면은 단위당 총원가 단위당 제품 한 개당 목표 판매 가격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표준원가 접근법이라고 교재 62페이지 4 표준원가 접근법 나와 있습니다. 제품의 서비스의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이익가산율, 이익가산율은 계속 적용된다. 그죠? 모든 방법에 적용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생산 및 판매 활동이 비효율적일수록 가격을 더 높게 설정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게 됩니다. 비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가 높아지므로 원가의 일정 비율을 이익가산율로 계산하면 비효율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익이 더 높게 설정되는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표준원가 접근법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원가를 기준원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제품의 표준원가를 딱 정해놔놓고 무조건 우리가 목표 이익이 얼마니까 우리가 판매 금액이 100원이다. 우리 제품의 표준원가는 80원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기준원가로 삼아버린다는 얘기죠. 표준원가로 삼으니까 20의 목표이익은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너희들 다 알아서 보다 좀 생산성을 높여본다든지 생산 효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원가 저감을 통해서 원가를 낮춘다든지 한번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방법을 경영 정책으로 쓸 때 그죠? 표준원가 접근법을 쓸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표준원가 접근법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한 개당 단위당 표준원가를 미리 계산한 다음에 적정한 이익을 가산해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을 통제할수있다. 만약에 이 원가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판매 가격이 얼마고 우리 기업의 목표 이익이 얼마고 표준 원가를 얼마로 설정을 했으니까 이 원가를 초과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팀장이나 그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라. 서로 컨트롤링하고 조정해 나가라. 통제해라. 뭐 그런 의미지. 그죠? 그래서 하지만 표준원가 점검법은 표준원가 설정이 어렵다는 점, 또 표준원가를 제품과 서비스의 적정 원가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기업의 총 매출액을 얼마, 우리 목표 이익은 얼마, 원가는 얼마니까 너희들 여러분들이 기업의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이 원가 내에 허용 원가 내에서 원가가 투입되도록 서로 협력해서 분석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이 목표 원가 안으로 낮춰라. 그래야지만이 우리 기업이 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가 있고 우리 회사가 유지성장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은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달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표준원가 접근법은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원가를 기준원가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익가산율은 표준원가 분의 목표이익을 표준원가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제품 단위당 목표 판매 가격은 한 개당 표준원가 플러스 단위당 표준원가의 이익가산율 뭐 10%면 10% 보통 한 20% 정도 하면 되겠다. 그죠? 특성은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 결정 방법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활동에 대한 원가 증가 요인들을 좀 제거할 수 있다. 생산 및 판매 활동이 비효율적일수록 가격은 더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표준원가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이용한 가격 설정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너무 일방적이다. 그죠?
실무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분입니다. 다음 교재 63페이지.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 7-2는요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2-9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 개정판 교재에 대한 PPT 파일에 요 예제에 대한 부분이 없길래 전 교재에서 내가 찾아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별도로 추가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제 7-1은 우리 교재에 있는 63페이지 예제 2-9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제 2-9는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 제2장에 관한 것은 마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마치게 되면 항상 리포트는 우리 교재 69페이지에 있는 객관식 문제, 그리고 72페이지에 있는 77페이지에 있는 주관식 문제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할 텐데, 주관식 문제, 이 차트의 주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혹시 지금 교재를 당장 활용할 수 없는 학생들은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은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물론 공부는 확실하게 됩니다만은 또 여러분도 여러가지 바쁜 상황도 내가 감안해서 이번에 제2장에 대해서는 객관식 문제라든지 주관식 문제를 리포트를 내지 않고, 여기 예제 2-9에는 문제와 풀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양은 좁게 많아 보입니다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가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예제에 나와 있는 풀이를 같이 봐가면서 풀면은 이번 차트에 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예제 2-9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교재 67페이지에 있죠. 예제 2-10 이 두 개를 이번 6주차 원격 강의 리포트로 할 테니까 요거는 꼭 리포트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무조건 이 교재에 풀이만 보고 하지 말고 스스로 풀어보고 막히면 한번 보고, 그래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별도로 사이버 대학 과제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내가 지금 페이지를 천천히 넘길 테니까 지금 페이지를 갖다가 뭐 스크린으로 하든지 해서 좀 활용하면 되겠다, 그죠? 그림판을 활용하든지 해서 활용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풀이가 5번까지 나와 있죠. 5번까지 나와 있고, 풀이가 우리 요 PPT 파일에는 65페이지 마지막 밑에 부분 이익가산율 비교, 변동원가 적용법 193%, 정보원가 적용법 210%까지만 되어 있고, 우리 교재 6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여기 없습니다. 이걸 참고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리포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참고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변동원가 적용법하고 정보원가 적용법의 비교인데, 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 요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66페이지 작업시간과 직접 재래원가에 의한 서비스 가격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교재 내용,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수리, 인쇄 등의 서비스 기업이나 회계법인, 변호사 또는 법률회사, 의사, 컨설턴트 등의 전문직 업종에서는 작업시간과 직접 재래원가에 의해서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교재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 PPT 파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요 녹화 시간에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교과목의 특성 때문에 보통 PPT 영상은요 한 25분 전후 뭐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과목의 특성은 한번 끊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짧게, 때로는 조금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 분량을 더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좀 긴 것도 여러분들 중간에 끊어가면서 좀 연속해서 봐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비스 기업, 그 다음에 전문직 업종 가격 결정 방법은, 서비스 기업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지금 엔진 오일 갈아야 된다, 또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A센터 가면 브레이크
또 견적서를 보면요. 브레이크 교환하는데 부품값 얼마, 공임 얼마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또 전문직 직종, 외국의 영화 같은 경우는 외국의 변호사는 상담을 하는데 1시간당 얼마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회사 마찬가지고, 그죠? 특히 컨설턴트는 하루 맨데이, 하루에 4시간 정도 A라는 기업에 상담을 해주는데 하루 기본 4시간 해주는데 1시간당 맨아워 얼마 해서 얼마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쓰는 가격 결정 방법이다 하는 것. 작업 시간당 가격 1시간당 10만원이면 10만원, 2시간 들었으면 20만원, 거기다가 직접 재료의 사용 가격, 여기에는 순수한 그 엔진 오일 가격만 포함된 게 아니고 엔진 오일을 그 서비스센터에서 구입을 하고 보관하고 여러 가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 다 포함한 것이 직접 재료의 사용 가격이라는 거. 작업 시간당 가격은 임률 플러스 판매 관리비. 예를 들면은 그 사무실이 있다든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집세라든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서비스센터에 목표 이익까지 플러스해서 평균 시간당 평균 시간당 가격을 정한다는 거. 직접 재료의 사용 가격은 직접 재료 원가, 순수한 엔진 오일의 가격 플러스 재료 처리 등의 원가 플러스 목표 이익. 전부 다 남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엔진 오일만 가지고 누구 집에서 갈면 될 걸 왜 여기 와서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의 엔진 오일을 교환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갖추고 임대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도 목표 이익을 달성해야지만이 유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합당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리 자동차의 공임은 서비스 부품비용 같은 거에 공임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입차 엄청나죠, 그죠?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직접 재료 사용 가격은 직접 재료 원가 플러스 재료 부가액입니다. 부가액. 순수한 재료 원가 플러스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얼마. 그래가지고 직접 작업 시간 임률은 급료, 복리, 후생비, 10대 그런 거 다 포함해야 됩니다. 플러스 다 포함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 비율 가지고 간다. 수리업 전문직에 따라서 약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재료 처리 등의 원가는 재료 주문하고 보관하고 또 운반하고 기타 등등에 따른 원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재료 부가액은 재료 처리 등의 원가와 재료 사용에 대한 목표 이익을 포함한다. 통상 직접 재료가의 30% 내지 50%의 비율을 설정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와 너무 비싸다. 이거 내가 직접 사면 얼마인데. 그럼 거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마트 가서 엔진을 구하셔가지고 되게 주차장 주차장에 한번 교환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엔진 오일은 아무 데서 갈면 안 됩니다. 그죠? 폐유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법에 걸립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번 챕터는요, 마치고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은 우리 객관식 문제 1, 2, 3번 정도는 좀 풀고 싶은데,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면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어떤데,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3장, 제2부 경영계획의 수립에서 제3장 장기 경영계획이라는 챕터 교재 진도를 나갈 거니까 여러분 리포트 좀 컷컷 해주시고 예습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좀 더 나은 학습 방법이 있다든지 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섬지 말고 제게 뭐 전화를 줘도 좋고 문자를 줘도 좋고 그죠? 메일을 보내도 좋은데 제가 컴퓨터에 항상 앉아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메일을 보냈다 또는 뭐 쪽지를 보냈다 하면요 저한테 문자 하나 정도는 주세요. 그럼 내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6주차 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화이팅!